대학들이 작년 입시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많은 대학이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지역 대학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여야 될까? 이걸 대략적으로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세종대, 광운대의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발표한 대학이 더 적어서 간단히 짚고요. 수시 위주로, 그리고 또 수시 중에서도 학종이나 논술은 대학이 발표하는 입결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니까 교과 전형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수시 교과 전형 입결은 대학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각 대학들의 입경 평균이 연세대는 1.62, 성균관대는 1.7, 한양대는 1.38, 건국대는 1.89, 동국대는 2.18, 세종대는 2.2, 광운대는 2.48이었습니다. 이 대학들 중에는 정시를 발표하지 않은 대학들도 있어서 발표한 대학 위주로 보면 성대 입결은 91.7, 한양대는 93.1, 건국대는 85.5, 동국대는 87.4, 광운대는 80.5였어요. 물론 이걸로 어떤 대학 간 입시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다르고 또 어떤 군에서 주로 선발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이 끼치고 또 절대평가인 영어 영향력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발표 기준도 다르고 학과마다도 다르거든요. 그냥 대략적으로 인서울대학에 정시로 가려면 80 초반, 조금 더 넉넉히 보면 70 중후반 정도까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성한 라인이면 90 초중반 정도까지는 받아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수시 교과 전형 위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랑 성균관대는 따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짚어보면요. 연대는 평균이 1.6이었어요. 생각보다 좀 입결이 낮아 보이죠. 그런데 올해는 연세대의 교과 전형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추고 있던 재시문 면접이 올해부터 없어지고 수능 최저가 도입되거든요. 물론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평균적인 입결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의 변화가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서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입시 결과가 높았던 5곳은 의예, 치의예, 약학, 정치외교, 산업공학과였습니다. 메디컬 관련 학과들은 어느 대학이나 가장 높게 위치해 있죠. 아무튼 이렇게 입결이 높아 보이는 쪽은 그렇게 특이한 것이 없었는데 입결이 낮은 쪽은 아니었어요. 작년 교과 입결이 가장 낮은 곳은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그렇게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학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려 연세대인데 2.53 학생이 붙은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 다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바로 재작년의 입결이에요. 사회복지학과의 재작년 입결이 무려 1.28이었거든요. 이걸 보고 아마 작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회복지 너무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겁을 먹고 자신 있게 지원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입결이 1.32로 전체 학과 중에서 7번째로 높았고요. 이렇게 전년도에 입시 결과가 많이 높은 것 같다 싶으면 다음 연도에는 학생들이 좀 겁을 먹고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학과,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도 입결이 낮았는데요. 재작년에는 교과로 뽑지 않았던 첨단학과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신설된 학과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신설된 학과의 경우, 그리고 또 특히나 조금 입시 결과가 높을 것 같은 학과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입시 결과가 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있어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고 좀 애매하다 싶은 학생은 다른 학과를 쓰다 보니까 낮은 성적대 학생들에게까지 기회가 오는 거죠. 바로 뒤에 성균관대 사례에서도 비슷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로 평가하는 대학인데 작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과목으로만 정성평가했지만 올해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까지 정성평가한다는 차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셨다면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무튼 성적이 높은 5개 학과는 교육학과, 경영학과, 수학교육과, 사회과학 계열, 전자전기공학부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영, 수학교육, 사회과학 계열은 재작년에도 입결이 탑5에 들었던 학과죠. 그리고 다른 대학들에서 언급되겠지만 성적이 높은 학과들은 주로 자연계열 학과로 이루어진 대학들이 많은데 성대는 인문계열 학과가 탑5 중에 3곳이나 된다는 특징도 보여요. 그리고 가장 성적이 높은 교육학과는 소위 말하는 펑크가, 재작년에 펑크가 일어났던 학과입니다. 4등급 대학생까지도 합격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연세대 설명에서 전년도에 입결이 높아 보이면 다음에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 거죠. 바로 성대 교육학과에서 그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재작년에 보였던 낮은 입결 때문에 다음에는
대는 학생들이 몰려서 입시 결과가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입시 결과가 낮은 5개 학과는 심리학과, 한문학과, 사회복지학과, 에너지학과, 사학과였어요. 입결이 낮아도 1점대에 대부분 들어와 있는데 심리학과는 눈에 띄게 입결이 많이 낮아 보이죠. 성계에서 주최한 설명회에서 최종은 3등급대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앞에 교육학과 사례처럼 심리학과의 입결은 올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에너지학과의 입결이 낮은 편이었죠. 마찬가지로 반도체 융합도 신설이 됐었는데 입시 결과가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연세대의 첨단학과 사례와 비슷하죠. 물론 이 학과들의 정시 입결은 좀 달랐습니다. 입결이 높았어요. 학생들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지만 다군에서 선발하는 학과였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다음은 한양대인데요. 한양대도 올해 수시 선발 방식이 바뀝니다. 최저가 도입되는 거죠. 연세대와 한양대가 교과 전형에 올해부터 최저를 도입해요. 또 교과 전형에 학생부 평가를 10% 도입하기도 합니다. 한양대는 최저가 있는 학종 전형을 신설하기도 하고 올해 수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연대나 성대에 비해서 작년 입결이 꽤 높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최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연세대는 입결 발표의 기준이 90% 컷, 그러니까 최종 등록자가 10명이라면 9등의 성적, 그리고 성대는 7등의 성적을 발표했었는데 한양대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등급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 결과가 좀 더 높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입시 결과가 높았던 5개 학과는 화학공, 수학교육, 신소재, 생명공, 생명과학 순이었습니다. 5개 학과 모두 자연계열이었고요. 10개 학과로 넓혀봐도 탑 10 모두 자연계열 학과였어요. 20개 학과로 넓히면 그 중에 무려 17곳이 자연계열이었죠. 재작년에는 교육학과나 영어교육과 같은 4번 계열의 입결이 1.2로 4, 5등을 차지했었는데 작년에는 자연계열 입결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양대 입결 평균은 1.38이지만 계열로 나눠봤을 때 자연계는 평균 1.3, 인문계는 1.47로 차이가 있었어요. 입결이 낮은 5개 학과는 행정, 철학, 영문, 사학, 경영순이었습니다. 행정이나 경영, 그리고 또 정치외교나 파이낸스 경영도 1.5 이하의 입결을 보여서 입결이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지만 경쟁률에 비해서 빠져나간 학생들이 많았어요. 아무튼 올해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가 도입되다 보니까 입결은 작년에 비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기합 7이라는 기준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마냥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작년보다는 입시 결과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작년에 입시 결과가 많이 낮았던 학과들은 하락폭이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 교과 전형은 올해 바뀌는 것이 별로 없어요. 최저 기준이 사과탐에 구분 없어진다는 것, 지원 불가 고등학교에 일부 고등학교 유형이 추가된다는 정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변경사항을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좀 선발 방식이 특이하죠. 건국대는 교과 성적 70%, 학생부 평가 30%로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데요. 작년 모집 요강을 보면 1등급에 10점, 2등급에 9.97점, 3등급에 9.94점, 이런 식으로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점수 차이가 작으니까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학생부 평가로 만회가 충분히 가능하겠네,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봐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작년 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영된다고 해도 성적의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학생부 평가는 성적과 세특을 통해서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을 평가하는데요.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성취도는 성적으로 일단 드러나는 부분이고 학업 태도 같은 경우에는 세특에서 학생끼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아예 계열을 교차 지원한다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 학생 간의 차이가 작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 평가를 통해서 뭔가 역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대로 뽑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입시 결과가 높은 5개 학과는 수의학과, 융합생명공, 줄기세포 재생공, 화학과, 축산식품생명공학과 순이었는데요. 수의학과를 제외하면 1점 중반대 성적이 위치해 있어요. 건국대도 한양대처럼 자연계열 학과들이 상위권에 많았고요. 또 특이한 건 생명과학 관련한 학과들의 입시 결과가 높았다는 겁니다. 이 5곳 외에도 시스템 생명공, 생명과학 특성, 동물자원과학과의 입시 결과도 탑10 안에 위치해 있었어요. 건대 사례를 통해서 입시 결과를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한 가지 설명드리면 저도 이렇게 등급으로 말씀드리는 게 편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편하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주로 등급으로 이야기되지만 대학은 등급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대학별로 성적을 다 따로 계산하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등급
1등급에 10점, 2등급에 9점 몇 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점수를 산출하는 건데요. 점수 산출 방식 차이 때문에 등급으로 보는 입결과 환산 점수로 보는 입시 결과가 차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보는 입결은 1.64로 생명과학 특성 1.7에 비해서 높아 보이지만 환산 점수로 보는 입결은 생명과학 특성이 화학보다 오히려 더 높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경쟁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특히 수식 교과 전형이나 정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 환산 점수로 내 경쟁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건 진학탁검을 통해서 손쉽게 하실 수 있고요. 올해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 올해 기준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는 7월경에 오픈될 예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대 교과에서 입결이 반대로 낮았던 곳은 스마트 운행 채공, 철학, 건축, 문화 콘텐츠, 정치 외교 순이었습니다. 낮다고 해도 2점 초반대 입결을 보였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총 16개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가 2점대였어요. 2점 초반대 정도까지가 건국대 교과 전형의 마지노선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도 건국대와 비슷하게 교과 70%, 학생부 서류 30%를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건국대보다 등급간 점수 차이가 더 작고 또 전과목 성적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잘 나온 10개 과목 성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성적의 의미가 건대보다도 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학생부의 의미는 건대보다 조금 더 컸죠. 그런데 올해는 그게 좀 달라질 겁니다. 작년까지는 동국대가 학생부 전체를 평해서 학생부 서류를 평가했는데 올해부터는 동아리나 자율활동 같은 창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영향력이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아무튼 성적이 높은 5개 학과는 약학, 의생명공, 경찰행정, 화공생물공, 교육학과 순이었습니다. 약학을 빼면 1점 중후반 정도의 입시 결과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사범계열 입시 결과가 높은 편이어서 교육학과 외에도 역사교육, 수학교육, 국어교육도 1.9긴 하지만 어쨌든 1점대의 입결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입시 결과가 낮은 곳은 중어중문, 일본학과, 가정교육과, 불교학부, 물리학과 순이었어요. 2점 중반대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그럼 난 동국대식으로 하면 1점 후반이니까 동국대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입시 결과가 동국대식의 등급이 아니라 전과목 기준의 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국대는 10개 과목 기준으로도 입시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10개 과목 기준으로 하면 전 학과의 평균이 1.3 정도였고요. 입시 결과가 낮은 쪽도 1점 중후반대의 입시 결과를 보였어요. 다음은 세종대입니다. 세종대는 70% 컷의 평균이 2.2였어요. 낮지 않죠. 입시 결과가 높은 학과는 생명시스템, 화학과, 나노신소재, 환경에너지 공간 순이었는데 자연계열 학과들의 입시 결과가 높다는 특징이 있고요. 1점대 입결을 보이는 곳도 4곳이나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연계열의 입시 결과가 이거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그건 최저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열 최저 기준이 작년 2개 합 7에서 올해 2개 합 6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최저를 맞추는 학생도 적어지게 되고 입시 결과가 낮아질 수 있겠죠. 단 인문계열 최저는 그대로입니다. 입시 결과가 낮은 쪽은 경영, 지능형 드론, 경제, 정보, 건축 순이었습니다. 경영의 입시 결과가 가장 낮았고요. 경제학과의 입결도 낮은 편이었는데 다른 대부분의 학과들은 지원자 중에서 교과 전형을 지원한 전체 학생 중에서 45%가 최종 합격한 정도였지만 경영은 지원자 114명 중에서 91명이 합격해서 지원자 중에서 약 80%가 합격했고요. 경제도 75% 정도의 학생이 합격했습니다.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있었을 것을 고려하면 최저 맞춘 학생들은 대부분 합격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세종대 경영이나 경제는 입시 결과가 낮게 나왔고요. 이렇게 선호도 높은 학과가 오히려 교과 전형 입결이 낮은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의외의 결과를 노린다면 어쩌면 이렇게 입시 결과가 높은 경우를 지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운대학교는 교과 전형에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올해 연세대나 한양대처럼 최저를 도입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광운대는 올해도 최저 없이 학생을 선발해요. 건국대나 동국대처럼 서류를 반영하기 때문에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곳들을 제외하면은 광운대나 명지대가 가장 선호도 높은 대학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최저 없이 교과 성적으로만 선발하다 보니까 입시 결과가 생각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점대의 입결이 형성되어 있는 학과들도 4곳이나 있죠. 전자공이나 전기공처럼 전통적으로 광운대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의 입결이 높았고요. 또 작년에는 화학과, 환경공, 수학과도 입시 결과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입시 결과가 낮은 모집단이라고 하더라도 2점대 중반의 성적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입시 결과가 많이 낮은 학과들도 생겼습니다. 국제학부는 무려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4.28이었다고 하고요. 국어국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3점대 입결을 보였습니다. 행정과 국제통상을 제외하면 인문계열 학과들 평균은 모두 2.7 이하의 성적을 보였어요.
작년에 대학들 전반적으로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광운대 인문계열은 경쟁률이 평균 4대1 정도밖에 안 됐었고 충원율은 200% 가까이 되었으니까 지원자 4명 중에 3명이 합격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올해 광운대 입결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4점대 학생까지 합격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3등급 때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광운대뿐만 아니라 다른 인서권 대학에도 3, 4등급 때 교과 합격 사례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등급이 3등급이니까 4등급이니까 교과는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학교에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받아서 한두 장의 수시카드를 활용해보는 건 해볼 만한 지원 전략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입시 결과를 발표한 몇몇 대학을 통해서 인서울대학의 대략적인 합격 등급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입시는 매년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는 이 정도였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입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